네, 안녕하십니까. 언주중학교의 진로부장 맡고 있는 최이권입니다. 예, 오늘은 제 책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청소년기에 그 어떤 자녀의 정신건강에 좀 관심이 없으신데요. 이게 사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우리 아이들은 활발한 아이다. 우리 아이는 힘이 셀 뿐이다. 우리 아이는 조금 산만하다. 이렇게 부모님 자체에서 어떤 아이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수업에 들어가 보면요. 각 반에 한두 명 정도? 이런 학생들은요,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런 학생이 계속 학교에 오면 계속 지적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모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ADHD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명한 어머님은 중학교 때부터 치료를 하십니다. 예. 치료를 하시면서, 훨씬 더 좋아지는 학업이나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에도 좋아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좀 활발한데, 이 정도야, 이렇게 넘기시는데, 이거는요, 그 아이에게 가장 좀 어떤 학업이나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로 손해를 주는 막대하게 지장을 줍니다. 예.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과잉 행동이나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이 캐치 안 하셨다? 이거는 정말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너무 과잉한데 이럴 때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정신과의 전문의나 이런 거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가장 큰 고민이 용돈, 성적, 진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인관계입니다. 예, 이런 학생들은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모님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 아이에게 그 전문적인 도움을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자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또한, 우리 아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저희 강남 관내에 그때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죠. 연쇄적으로 막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중에 한 학생은요,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학생도 자기가 전교 1등인데 어떤 부모님의 학업적인 부담을 주니까 거기 항상 불안해서 공부를 해왔던 학생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자살뿐이 아니라요. 그게 그 전조 증상으로 아이들이 자해를 많이 합니다. 예. 참 그런 학생들을 보면 설마 우리 아이에게 얌전한데? 우리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럴 수 있지만 저도 막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해를 하고요. 그 손에다 막 그 상처를 내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어떤 불안에서 오는 거고요. 불안은 첫 번째가 뭐죠? 우울증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우울증을요. 그 퍼센트로 따진다면 엄청난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도 앞으로 2030년에 우울증이 병명 1호가 된다고 그러죠. 예. 학생들도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에 앓으면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교실에 들어가 보면요. 어머님들은 이제 교실 현장을 못 보시니까 각각 다른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한두 명은 공부에 포기한 학생들, 공부와 흥미가 없는 학생들, 또 몇몇은 또 그냥 어떤 과제 이런 것도 안 해오는 학생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ADHD 같은
성향을 보이는 애들은 계속 떠듭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다 보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자살이나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머님들 보실 때, 아, 쟤 문제 있어서 저렇겠지.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도 이런 행동이 나오고요. 아, 저는 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때 아이들이, 누가 봐도, 쟤는 공부 잘하고, 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관계 형성에서, 자녀를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녀와 대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가 없을 때 책가방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설마 우리 아이가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서로 바빠서 대화가 없는 집들은 냉장고 같은 데 이렇게 메모판을 만드세요.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글보다 메모판에다 이렇게 낙서식으로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아이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해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그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 하니까 뭐 아주 거창한 부모들의 공황장애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멘붕인 상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기에 지금 공황장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수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황장애는 뭐야? 이게 인격 장애나 어떤 사회 공포 뭐 이런 거로 이어집니다. 예. 참 심각하죠. 예. 그래서 학생들을 항상 부모님들은 관찰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좀에도 문제가 있으시면요, 물론 어머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예. 진로와 진학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있고요. 의학적인 분야다 그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주 부모님은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예.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그게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부모님한테 나옵니다.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저는 학교나 친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게 뭐죠? 학업이죠, 학업. 부모님들은 하루의 자녀와의 대화 중에 학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좀 강요를 하시죠. 예. 어떻게 해라. 이게 뭐냐.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쪽의 언어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건 지나친 어떤 부모님의 관심인데, 어떤 부모님의 과대 욕구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더 욕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거는요, 상당히 안 좋은 심리를 나오게 하고요.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학원 몇 시에 끝나게 갔다 왔어. 실제로 안 갔는데.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대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 체력을 키워야 된다. 체력. 학생들 체력. 자, 며칠 전이 아니에요. 작년인가요? 제가 아는 여학생인데, 요즘 그 SNS에 살 빼는 그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SNS가 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뼈가 마를 정도 살을 뺍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거 심각한 일이죠. 예. 살 빼야 된다는 개념. 예. 이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고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어머님이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의 운동 프로그램. 예. 그거 참 좋습니다. 예. 아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요즘 아이들이요, 어디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 최고는 뭐죠? 운동이죠, 운동. 예. 그리고, 아이들은요, 상당히 극한 직업입니다. 아침 7시부터 와서, 또 4시에 끝나죠.
또 학원에 가서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또 학원에서 보내죠. 그리고 늦게까지 이제 9시, 10시 집에 옵니다. 예. 체력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게임 중독이 있죠. 게임 중독. 핸드폰 과다 사용.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 상담할 때 저희 아버님 한 분이 계신데 정말 현명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자기도 자녀가 게임 때문에 매일 싸웠대요. 근데 자기가 게임을 한번 자녀가 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회사 가서 좀 봤대요. 근데 재밌더라 이거예요. 그 아버님도.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면서 이 게임에 대한 대화도 나누면서 대화가 엄청 많아졌대요. 아들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님도 근데 게임 좋은데 좀 시간 좀 정해놓고 하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금방 이해하죠. 예. 부모님이 책을 읽으면 아이가 읽듯이 그런 환경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핸드폰을 과다 사용한다고 해서 부모님 뭐 앱으로 제어한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뭐 그 아이들이 뭐 데이터를 조금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폴더폰 애들 준다든가 전화만 할 수 있게. 어머님 지금 21세기 23세기까지 됐는데 나가고 있는데 자녀의 핸드폰을 제어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디벗이 나오기 전까지 1학년들 지금 핸드폰 수업을 했습니다. 핸드폰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을 안 꺼내요. 왜 그러니? 했더니 선생님 저는 데이터 끝났고요. 저 데이터 안 되는 거고요. 인터넷 안 되는 거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자녀가 게임을 너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앱을 걸거나 제어를 해놨다. 자, 자녀가 딴 데 가서 안 할 겁니까? 예. 딴 데 가서 하잖아요. 친구 거 빌려서 하고. 이런 강제적인 제어는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제적으로 자녀와 어떤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어리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먹혀요. 예. 그런 거는 어머니들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저는 진짜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이 놀랍니다. 아니, 저 애가 저렇게 했어? 저 애가 자해를 했어?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 어머님들은 정신적인 어머님들의 해결사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어머님들이 의사입니다. 의사. 자녀를 관찰해 하셔야 됩니다. 예. 바쁜 핑계로 애를 혼자 놀렸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됐어요. 이제 머리가 커지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정말 저희 학교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보면 조용한 아이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폭력을 해갖고 폭대위에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아이가. 아이들이 막 놀래죠? 선생님들도 놀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에 부모님들이 가장 좀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분명히 아이들은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 신호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엄마한테 화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애 상태를 보면 나오거든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안 하던 짓을 한다든가, 이런 게 그 위험 신호거든요. 그럴 때 빨리 캐치하셔서, 아니,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 말은 뭐냐면, 아이의 정신적인 면에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걸 캐치를 하셔서, 뭐 학업도 좋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성적도 좋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정신적인, 정신 건강이 안 되잖아요? 학업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녀의 어떤 마음, 다친 마음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